오토바이 끌고 가다 넘어졌어요. 다리가 많이 다쳐가지고 다리 수술을 해서 한 병원에 6개월 있었어요. 세상이 아찔하더만요. 이거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얘는 안 돼요, 이렇게. 다리는 여기 다리가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뼈가 이렇게 부러지고 조각나고 뇌에도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고 막 해서 뭐랄까 새 삶을 사는 거랑 똑같죠. 그때 너무 많이 놀랬지. 가족들이 다 충격받았지. 비옥한 땅이 끝없이 펼쳐지는 김제평야. 그 가운데 물이 찰랑대는 논이 보이는데 이곳이 농부 아빠 영훈 씨와 아들 기남 씨의 일터입니다. 아들아, 이거 좀 넣어줘봐. 해줘봐. 들어 덤겨줘봐. 아빠의 부탁을 두말 하지 않고 들어주는 기남 씨. 살갑게 챙기나 싶더니 기어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손이 많이 가는구만. 빨리빨리 가요. 알았어. 언제 가자. 들어갈 거야? 아웅다웅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부자. 11년 전 기남 씨가 귀농한 뒤로 함께 연근밭을 일구고 있는데요. 연근은 연꽃이 지는 가을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이듬해 5월까지 거의 매일 캐냅니다. 굴삭기로 파내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수압을 이용하는 김제 연근. 그래야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연근을 수확할 수 있다네요. 대부분이 우리가 연근 하니까 이게 연근 뿌리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뿌리가 아니라 이게 바로 연근 줄기입니다. 뿌리는 여기가 있거든요, 다 여기 이렇게. 여기 뿌리.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연배라고 하죠, 이렇게. 아삭한 맛이 일품인 연근. 작은 것입니다. 뮤신 성분이 이렇게 나와요. 작아도. 소화와 변비에 좋은 뮤신 성분이 가득해 찾는 이들이 많은데 오늘따라 더딘 수확 속도. 아들아, 한번요. 생각을 해봐. 저 앞에다 넣어야지. 앞으로 가야니까. 뭐를? 이것을 조금 이렇게 휘어야겠어. 이게 다 미핀 걸걸? 아니야. 이거 휘어져. 살짝 휘어요. 왜 그런 거니? 지금 물이 이렇게 쏘잖아. 그러니까 저 달 끊어져. 약간 사선해줘야 돼. 그래야 흙이 불어내지. 땅속 연근을 캐려면 적정한 수압과 위치가 중요한데 잘못돼 있던 모양. 아직 아빠에게 배울 게 많은 아들인데요. 제가 며칠간을 손을 안 봐줬더니 조금 연근이 수확이 안 돼. 잘 안 캐져요. 뭔가 성에 안 차는 영훈 씨. 결국 다시 손을 봅니다. 이게 좀 풀렸었나 보다. 농민은 터미네이터가 돼야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봐요. 기계면 기계, 모든 것을 다 내가 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기계도 한 가지만 전공해서는 안 되고 이것저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이야 연근 박사지만 영훈 씨도 처음부터 모든 일에 능숙했던 건 아닙니다. 연근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오랜 세월 실패를 거듭하며 터득한 기술들. 아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전수 중이죠. 아들아, 아빠 옆에 하나 나왔으니까 저거 집에 갈 테니까 아들이 알아서 해. 여기서. 아직 반도 못 캤는데 간다는 영훈 씨. 아, 이제 아들이 해야죠. 저는 또 다른 일 해야죠. 아들에게 남은 일들을 맡기고 유유히 밭을 떠납니다.
제가 꼬드겼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루어 놓은 성을 이어받기를 바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후회를 하면서 아들이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게 해줬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죠. 농부가 싫다며 조선소에 다녔던 아들. 연봉 1억을 약속하며 귀농시켰는데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잘한 일인가 싶죠. 그런데 아빠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손을 놓는 기남 씨. 슬그머니 연금 밭을 빠져나갑니다. 부모님은 연근을 하시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겨울에 우리가 작기상으로 좀 맞아 들어가고 편한 게 양파다 싶더라고요. 연봉 1억은커녕 용돈만 받고 일하는 일꾼 신세.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혼자 양파 농사에 도전했습니다. 양파가 연금보다 손은 덜 가면서 돈이 되겠다는 판단이었죠. 저도 제 거를 해야 재미지. 언제까지나 이제 부모님 거를 같이 도와주고 있으면 그게 재밌겠어요? 나도 내 거 해서 한번 재밌게 살아봐야죠. 연근 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업장. 연근은 보관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필요한 만큼만 캐낸 후 물로만 세척해 포장하는데요.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돼서 노동력 부하가 크죠. 뭐 하려고요? 하라고 그래요. 아프다고 하지 말고. 또 여기서 또 아니면 계속 하던가 아프다고를 말던가 이렇게 해야지. 조금 하고서는 또 내일 또 아이고 죽겠네 하고서는 아무것도 저기 하려고요. 그냥 저기 해요. 여기 이거 해야 돼. 14분 아니면 20분. 아내가 하던 일을 일꾼에게 맡기는 영훈 씨. 이 정도로는 성에 안 차는지 아예 작업장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요즘 영훈 씨의 최대 관심사는 아내 기숙 씨의 건강 상태. 9개월 전 배달을 가던 도중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오토바이 끌고 가다 넘어졌어요. 다리가 많이 다쳐가지고 다리 수술을 해서 한 병원에 6개월 있었어요. 세상이 아찔하더만요. 이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얘는 안 돼요. 이렇게. 다리는 여기 다리가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뼈가 이렇게 부러지고 조각나고 뇌에도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고 막 해서 뭐랄까 새 삶을 사는 거랑 똑같죠. 이게 그때 너무 많이 놀랬지. 가족들이 다 충격받았죠. 너무 그때만 해도 힘들었죠.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만 해도 여기서 새벽 5시, 4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 목적지에 도착하면 보통 9시. 수익성이 없어. 그러니까 방아를 쪄가지고 옛날에 서울의 아파트 그때는 경비들이 많이 단속 안 할 때였어요. 그 시절에는. 가지고 쌀 가지고 가서 진짜 마이크로 쌀 사세요 외쳤어요. 그러나 쌀 파동으로 폭락한 쌀값. 소득이 될 만한 대체 작목을 찾아 3년을 애쓴 끝에 김제 최초로 연근 농사에 성공했죠. 당신 이제 논에 가봐야 하는 시간 아니요? 가서 한번 실어와야지. 내가 지금 학교 벌써 몇 시야? 몇 시? 11시 반인데? 그래 그럼 빨리 가야겠네. 알았어요. 그러면 당신 이거 좀 해줘요. 마무리 좀 져줘요. 네. 뭐든 남편보다 한 발 먼저 챙기는 기숙 씨인데요. 그런 아내의 사고로 정신이 번쩍 든 영훈 씨.
남은 인생은 고생한 아내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면은 집사람하고 6개월간 크루즈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정말로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35년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부인과 함께 추억 쌓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65세 정년까지 남은 시간은 1년 9개월. 그때까지 아들을 제대로 된 후계농으로 키울 생각인데요. 저 녀석들 왜 녀석들은 배 하나밖에 없지? 호호호, 뭐 문제가 있네? 예? 배 하나밖에 않겠네? 왜 그러지? 김대리님 어디 있어? 김대리님 자동차 가버렸어? 언제 갔어요? 사장님 차 안에 조금 넣자. 알았어요. 수확량이 부족한데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는 아들. 터져 나오는 한숨을 꾹 누르고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들 지금 어디? 왜 여기 없어? 현장에 있어야지. 어디? 나 잠깐 일 있어서 일 보고 있어. 여기 지금 한쪽은 배가 3개가 나오는데 한쪽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 아니 나도 내 일이 있어서 왔어. 그래도 여기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알았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그리 일렀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아들. 영훈 씨는 속이 터집니다. 이러니 아직은 농사일을 믿고 맡길 수가 없죠. 내일 당장에 물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물량이 딸리는데 예? 이렇게 안 지키고서는 자기 어디 가서 놀지는 않겠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죠. 이게 다 부모가 만든 울타리 아래 편하게 일해서 그런가 싶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어디서 뭐하고 있어? 오늘 그냥 이거밖에 안 끝이잖아. 내일 물건 출고했는데 어떻게 출고하려고?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터져 나오는 잔소리. 그런데 기남 씨는 대꾸 한마디 없이 일만 합니다. 아들아 봐봐 오늘 오전에 이것밖에 못 해왔는데 어떻게 하자고 다른 일을 해. 오늘 오전에는 여기에 신경을 써줬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내일 어떻게 물건 올릴 거야? 이렇게 물건을 조금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약속이 있잖아. 안 좋은 소리 했다고 기분 나쁘다 이거겠죠? 말해봤자 싸우기만 하고 네. 힘들잖아요. 그냥 듣고 흘려야죠. 아들의 침묵 시위가 못마땅한 아빠.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흘려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빈정이 상한 기남 씨. 아빠 잔소리가 심해질수록 홀로 서기 생각이 간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기분은 안 좋죠. 기분은 안 좋기는 해도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선은 부모님이 다 일궈 놓은 거고 나는 거기에 이제 올라탔으니 내가 여기에서 싫으면은 중이 떠나야죠. 엄마 계숙 씨가 저녁 준비로 분주합니다. 원래는 남편과 함께 출퇴근하며 농사일을 했지만 아직은 다리가 낫지 않아 가족들 식사만 챙기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냉랭한 부자 사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랄까 봐 똑같이 입을 꾹 닫고 있으니
적막감만 흐릅니다. 오, 왔다. 왔어? 아이, 우리 딸 왔네. 우리 딸은 엄마 보고 아는 체도 안 하네. 왔어? 이틀 만이에요? 아, 그래요? 이틀만이에요? 어?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아? 내 빈자리가 컸구만? 나는 아는 체 안 해? 기다봐! 맛있게 구워줘! 아유, 힘든다. 밥 먹자,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아유, 힘들어. 나 없어서 힘들었지? 응. 얼마나 야, 딸이 필요한 것을 빈자리를 제대로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종종 나가야 돼. 아니야. 엄마가 잘 가지고 택배를 안 했잖아. 아름이 네가 다 하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하려니까 번호도 모르겠고 잘 못하겠더라. 그래가지고 와 힘드네 했어. 큰딸 아름 씨 등장으로 확 달라진 분위기. 우리 집에서 최고죠.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고 응? 하루에 5번 이상 통화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이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딸 시집 가면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걱정이에요. 집착하지 마. 날 놔줘. 저는 이 집에서 고기 굽는 사람이에요. 괜찮아. 아들 엄마 있잖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결혼 준비로 잠깐 비운 자리가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큰딸내미 어렸을 때 딸내미가 없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어두운데 무서운데 어디에 있을까 하고서는 밖에 나갔더니 세상에 가로등 밑에서 마을이관 앞에 가로등 밑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에 애가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많이 속상했네 그때. 근데 그게 잊어버리지가 않아. 아유, 그렇게 가로등 밑에서 놀고 했던 딸이 이제 어느덧 커서 시집가네. 서운해? 응? 서운해? 서운했냐고? 서운하진 않고 어차피 서운해? 시집은 가야 되니까. 가지 마? 가지 마? 응. 알았어. 아빠랑 같이 할게. 알았어. 딸의 애교로 웃음을 되찾은 가족. 부자 사이의 긴장도 다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10시가 다 돼서야 일어난 큰딸 아름 씨. 서울에 살다 내려온 지 9개월째인데요. 게을러서 늦잠 자고 아들은 벌써 일어나서 가서 빌어주고 있는데 가야지, 가야지. 우리 딸은 이제 일어났네. 참 특별하지. 서울로 간다니까 못 가게 하려고 편의를 봐줘야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가끔 내려오면 막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맨날 반찬 이거 봐요. 그냥 이제 이게 다. 밥도 내가 차려 먹고 옛날엔 다 챙겨줬는데. 엄마 논에 갔다 온다. 너네? 고생하는 아들에게 간식이라도 챙겨주려고 나온 엄마. 고생하니까. 그 어쩌다 한 번씩은 또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서 보면 또 심부름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심부름 해줄 수도 있고. 아들, 배고프지? 먹을 거 가져왔어? 어. 아, 나 다이어트 중이라 안 먹는데. 다이어트 중이라 굶는 다이어트는 안 돼. 시골에서는 근데 뭔데 그래? 빵하고 두유하고. 어디 한번 보기나 해보게. 고된 농사일을 척척 해내는 아들. 볼 때마다 대견합니다. 후방 장애물 회피가
우유만 먹을게. 우유만 먹어? 응. 수평 장애물 회피. 갑자기 또 비가 오네. 몇 방울 떨어지다 말겠지. 그러겠지. 비 예보가 안 잡혔으면. 응. 몇 방울 떨어지는 건 줄 수가 있지? 배터리 비 맞아서 안 되나? 상관없어. 엄마는 이제 가볼게. 누나 하는 거 택배 싸는 거랑 보고 해야 되니까. 비도 오는데 조심히 가셔. 나는 좀 더 하고 갈게. 비 오니까 조심해. 아. 이따 봐. 엄마가 떠나고 논에 비료를 주는 기남 씨. 드론으로 농사짓는 신세대 농부인데요. 드론은 사람이 논에 들어가 직접 뿌리는 방식보다 몸이 편하고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농사에 활용하고 있죠. 수월하게 작업을 끝내고 연근밭에 가려고 차에 타는데 오, 이거 왜 이래? 왜 시동이 안 걸려? 아, 참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 나 지금 차가 방전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논이 어디야 기남아? 여기 전중리. 동생 전화에 다급해진 아름 씨. 아빠! 아빠! 이거 기남이가 2번 써 있는 거라는데 이거 맞아? 기남이 배터리 방전됐대. 그러니까 왜 방전이 됐지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 빨리 갖다 줘. 만약에 안 되면 연락해. 충전기를 챙겨 출동합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기계도 막 많이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맨날 이런 거 잔심 부르면 저예요. 제가 맨날 집에 있는 것 같지만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농부. 논도 구분 못하는 햇병아리인데요. 이 논이 그 논 같고 그 논이 이 논 같고. 근데 왜 맨날 왜 논 모르냐고 나한테 구멍만 하고. 나한텐 그게 그건데. 얘도 초록색, 쟤도 초록색, 쟤도 초록색. 아, 찾았어. 아유, 이제 오는 거야. 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날씨도 좀 뭐야. 아, 진짜. 기계가 고장나면 예민해지는 동생인데 논을 헤매는 바람에 더 늦어버렸죠. 이제 해봐. 아! 됐어? 됐어. 다행히 시동 걸기에 성공.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세창 어디 있어, 세창? 갈게. 저렇게 도망만 가요, 맨날. 웃으며 재빨리 도망가는 아름 씨. 이렇게 안 하면 계속 싸워요. 안 되는데. 제 저렇게 예민한데 저도 똑같이 막 아 너 왜 그러냐고 이러고 이제 싸워요. 안 돼. 몇 번 싸웠어요. 이렇게. 안 돼, 안 돼. 의좋은 남매 사이를 유지하는 비결이자 고생하는 동생을 위한 나름의 배려죠. 삼남매 맞이로 농사의 고단함을 일찍 깨달았던 아름 씨. 대학 졸업 후 도시로 떠나 10년간 미용사로 일했는데요. 엄마 안 아팠으면 저 안 왔을 거예요. 진짜. 그냥 계속 미용하고 그랬지. 엄마 안 아팠으면 저 진짜 안 왔을 거예요. 처음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답답해서. 하지만 고생하는 가족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 생활이 마냥 답답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아이고 기남아. 야, 네 덕분에 또 다 만난다. 고향에서 운명의 단짝 인곤 씨를 만났기 때문이죠. 여기 소개시켜줄게. 여기가 이게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는 막둥이 삼촌. 여기 숙모님이고 여기는 이제 그 자제분들.
이 삼촌이 나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야. 근데 내가 이 삼촌을 잘못 만나서 자네 장모님을 만났어. 연근 부부의 오작교까지 외가 식구들 총출동. 일어나서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이제 이름이 이인본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익산에서 조그마하게 카페 하면서 딸기청 만들고 지금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김아름으로 삼행시를 하나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띄워. 김제에서 나고 자란 팔방미인 아름이가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늠름한 신랑 이인군을 만나 꽃길 같은 결혼 생활 펼쳐가길 바랍니다. 바라만 봐도 아까운 딸이 결혼을 한다니 아빠 영훈 씨는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그래도 서운함보다는 든든함이 큽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식들한테 의지를 할 수 있는 아들이 하나 생겼는데 왜 뭐 기분이 이상하기보다는 더 행복하죠. 딸의 앞날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빌어봅니다.